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이 강원도지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태, 황상무 예비후보의 경선 결과도 오는 23일 확정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릉시장 선거 후보에 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한근 예비후보가 경선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에 따라 강원도 내 시군 의원 의석이 174명으로 기존보다 5명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춘천과 원주, 강릉 등 6개 시군 선거구에 일부 변경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중앙고속도로 개량 공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7월까지 횡성나들목에서 홍천나들목까지 양방향을 1개의 차로씩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광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황상무 후보에 대한 경선 결과도 오는 23일 나올 예정이어서 이번 주 도지사 최종 대진표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여야는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안도 확정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지사 후보로 이광재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남겨둔 점 등으로 고심했지만 이제는 결단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며 172석의 민주당의 5대 현안 과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강원도민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가진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를 믿고 저에게 정치 생명을 4번 주셨습니다. 저를 키우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 강원도를 위해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김진태 전 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대상으로 한 경선을 진행합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투표 50%를 합산해 오는 23일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 여야 대표주자 간 맞대결이 유력해 당내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죽을 각오로 200만 강원시대 열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민께 받은 과분한 사랑을 강원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과 소외, 또 변방, 무대접이라는 이미지를 깨끗이 떨쳐버리고 살맛 나는 세상 역동의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도내 여야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안도 대부분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재선에 도전하는 김한근 전 강릉시장을 공천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장 공천은 김홍규, 심영섭 후보 2명의 경선이 치러집니다. 이 밖에 동해는 심규원 현 시장의 단수 추천이, 평창, 정선, 고성에 대해선 경선이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동해와 영월을 경선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춘천시장 선거에 대해선 중앙당 공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도지사 선거 대진표 확정을 시작으로 다음 주 도내 단체장 선거 구도가 모두 짜여지면 선거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릉시장 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하면서 지역 전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중앙단의 결정에 지역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재선에 도전한 김한근 예비 후보가 경선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강릉시장 선거가 초반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춘천과 강릉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강릉시장 후보로 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단독 공천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선거 캠프 준비 작업을 마친 뒤 다음 주쯤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던 예비 후보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당이 강릉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자 김중남 예비 후보가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고 일부 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중남 예비 후보는 일찌감치 후보직 사퇴를 결정했으며 이재한 예비 후보도 후보직 사퇴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본선 경쟁력 등을 고려한 중앙당의 결정이라는 의견과 지역과 협의 없는 결정이었다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과 그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심도 있게 고민 중이다. 강릉시장 공천에서 혼란을 겪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재선에 나선 김한금 예비후보를 경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 선출은 김홍규 예비후보와 심영섭 예비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어서 도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흠없는 깨끗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자, 그런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김한근 전 시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 전략공천과 현직 단체장 경선 탈락까지 강릉시장 선거 구도가 초반부터 복잡한 양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에 따라 강원도 내 시군의원 의석이 174명으로 기존보다 5명 많아집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 태백, 속초, 평창 등 6개 시군의 선거구가 일부 변경되는데요. 이에 따라 도의원과 시군의원 예비후보자들은 변경된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가 초기 창업을 준비할 때 어떤 강릉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요식업 쪽이나 조금 치중돼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광도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비에만 집중되어서 놀러 오세요. 네,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공약 같은 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청년 창업자들은 많이 힘이 들겠지만 거기에 맞는 지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책들을 더 많이 홍보해 줄 수 있는, 사업자들이 알 수 있는 방안을 시스템화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많이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만 시스템화 되어도 저희 창업자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릉에 그 청년들에게 기회를 좀 많이 주는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창업 후에도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1인 창업자들이 지역에 정주를 할 수 있도록,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지원도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0, 40대의 워킹맘들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사교육에 의지를 해서 키우거나 아니면 일을 포기하는 일이 가장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의지를 하지 않고 지역에서 그 시스템적으로 문화 공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4일 6.1 지방선거의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핵심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인데요. 현행법은 한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 최대 5명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되는 곳은 전국에 11곳,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과 영남, 호남, 충청이 각각 1곳씩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38석, 기초의원을 48석 각각 증원했습니다. 지방소멸 등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선거구와 의석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앙고속도로 개량 공사를 위해 횡성 나들목에서 홍천 나들목까지 26km 양방향을 한 개 차로씩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 1년 3개월가량이며 여름 휴가 기간, 명절, 겨울철 등에는 도로 통제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도로공사는 주행 시 작업장 주의 표지판을 발견하면 시속 60km 이하로 감속하고 정체 시에는 국도 5호선으로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춘천 지역의 택시 요금이 25일부터 500원 인상됩니다.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중형 택시 기본 운임 요금을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리 및 시간당 요금은 기존과 동일한 133m당 100원, 33초당 100원으로 동결했습니다. 바뀐 택시요금은 오는 25일 0시부터 적용되며 춘천시는 택시요금 조견표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5월부터 융자 지원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사업자이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대출 금액은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이며 평균 3에서 4% 내외의 금리로 5년간 지원됩니다. 강릉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관내 307개 경로당을 25일부터 전면 개방합니다. 다만 코로나19 3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식사는 칸막이 설치나 뛰어앉기 환경이 가능한 경로당만 할 수 있고 체조나 댄스 등의 프로그램은 제한됩니다. 동해시가 지난 3월 산불 피해 농가를 위해 복구지원금 지급 등 산불 피해 복구에 나섭니다. 시는 산불 피해를 입은 166개 농가에 3억 600만 원의 복구지원금을 4월 중에 지급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농업용 시설물 설치와 농업용 장비 구입 등도 지원합니다. 지난 3월까지 동해항을 통한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지난달 동해항을 통한 수출액은 5,3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1분기 수출액 누계는 전년 대비 65.7%가 증가한 2억 67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동해항을 통해 수출된 품목으로는 해저 케이블을 포함한 전선유가 8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건설기계와 승용차, 합금철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삼척시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1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삼척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오는 7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홍천군 보건소의 일반 진료 업무가 재개됩니다. 홍천군은 잠정 중단됐던 보건소 일반 진료와 민원 업무를 오는 2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홍천군 보건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진료를 중단해왔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이 진행되며 화천군의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도 시작됩니다. 화천군은 오는 23일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에서 소년소녀 합창단 오리엔테이션과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데요. 올해 합창단은 초등학생 단원 53명과 지휘 및 지도자 4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는 6월에는 화천초등학교가 마련한 화천군 과학축전도 개최됩니다.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평창산 농산물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첫 공급 품목은 파프리카와 양상추, 시금치, 적채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서울시 학교급식에도 진출해 농업인의 소득 판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